한국 화장품 하면 떠오르는 이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설화수, 후, 라네즈. 수십 년간 K뷰티를 이끌어온 양대 산맥이죠. 근데 2025년 8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두 거인의 시가총액을 동시에 넘어선 회사가 나타난 겁니다. 시총 10조 원 돌파. 아모레퍼시픽 7조, LG생활건강 4조. 둘 다 꺾었습니다. 그 회사가 뭐냐? APR. 브랜드 이름은 메디큐브. 이 회사의 창업자는 1988년생. 연세대 경영학과 재학 중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이요. 그 대학생이 만든 회사가 11년 만에 매출 1조 5273억 원, 영업이익 3654억 원. 해외 매출 비중 87%. 뷰티 디바이스 글로벌 누적 판매 600만 대. 수십 년 역사의 K뷰티 거인들을 대학생 창업 기업이 꺾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대한민국 화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김병훈. 1988년생. 연세대 경영학과. 대학 시절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갑니다. 그때 하나를 봐요. 미국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사는 모습. 한국에서는 화장품 하면 백화점이나 로드숍에 가서 직접 써보고 사는 게 당연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이커머스, 즉 온라인 쇼핑으로 화장품을 사고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팔면 어떨까? 2014년 김병훈은 이주광이라는 동료와 함께 자본금 5천만 원으로 회사를 세웁니다. 처음 이름은 이노벤처스. 지금의 APR 전신입니다. 첫 브랜드 이름은 에이프릴 스킨. 4월의 피부라는 뜻이에요. 깨끗한 봄날의 피부를 표현한 거죠. 김병훈은 기존 화장품 업계의 유통 방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백화점이나 로드숍에 입점하는 게 아니라 자사몰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D2C 방식을 도입했어요. 중간 유통 마진이 없으니까 같은 품질의 제품을 더 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로 마케팅을 했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당시 대형 화장품 회사들은 TV 광고에 수십억을 쓰고 있었는데 에이프릴 스킨은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거예요. 주력 제품은 매직 스노우 쿠션. 이 쿠션이 출시 1년 만에 350만 개가 팔립니다. SNS에서 발라보면 피부톤이 확 밝아진다는 입소문이 타면서 바이럴이 된 거예요. 5천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의 첫 번째 히트작. 이게 APR 확장의 시작점이 됩니다. 에이프릴 스킨으로 성공의 맛을 본 김병훈은 다음 단계를 고민합니다. 에이프릴 스킨은 트렌디한 색조 화장품 위주였는데 시장이 빠르게 바뀌는 분야라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6년 두 번째 브랜드를 만듭니다. 메디큐브. 메디컬 코스메틱과 큐브를 합친 이름이에요. 피부 고민을 큐브 퍼즐 풀듯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메디큐브는 에이프릴 스킨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트렌드를 쫓는 색조가 아니라 더마 코스메틱. 피부 과학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스킨케어예요. 여드름 피부를 위한 레드라인, 탄력과 기미 관리를 위한 딥라인, 모공과 각질 관리를 위한 제로라인. 피부 고민별로 라인을 나눠서 소비자가 자기 피부에 맞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2017년에 출시한 제로모 공패드가 메디큐브의 첫 번째 메가 히트작입니다. 이 제품이 왜 인기였느냐? 패드를 얼굴에 문지르면 각질과 피지가 제거되면서 모공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즉각적으로 나거든요. 써보면 바로 차이가 느껴진다. 이게 SNS 시대에 딱 맞는 제품이었어요.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이 SNS에서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토너 앤 화장수 부문 일간 판매 1위를 찍기도 했어요. 지금까지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PDRN 라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어에서 추출한 PDRN 성분을 활용한 스킨케어 라인인데 핑크 펩타이드 앰플을 중심으로 1년 만에 글로벌 누적 1,500만 개가 팔렸어요.
이 시점에서 메디큐브는 이미 잘 나가는 K뷰티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김병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화장품만으로는 차별화의 한계가 있다. 뭔가 다른 걸 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게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2021년 APR이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 AGR을 출시합니다. 뷰티 디바이스가 뭐냐? 얼굴에 대고 사용하는 미용 기기예요. 전기 자극, LED, 미세 전류 등을 이용해서 피부 탄력을 개선하고 주름을 관리하는 기계입니다. 그거 원래 피부과에서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피부과에서 받으면 한 번에 수십만 원씩 하는 시술을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APR의 기막힌 전략이 나옵니다. 화장품과 디바이스를 세트로 판 겁니다. 보통 뷰티 디바이스 회사들은 기기만 팝니다. 그런데 APR은 메디큐브 화장품과 AGR 디바이스를 같이 쓰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마케팅한 거예요. AGR로 전기 자극을 주면서 메디큐브 앰플을 바르면 피부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논리.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디바이스를 사면 화장품도 계속 사게 되고 화장품을 쓰다 보면 디바이스도 사게 되는 크로스셀링 구조. 디바이스는 30만 원대 고가 제품이에요. 화장품이 2, 3만 원인 것에 비하면 10배. 매출과 이익률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APR이 뷰티 디바이스를 자체 생산한다는 겁니다. 화장품은 보통 코스맥스 같은 ODM 업체에 맡겨서 만들죠. APR의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뷰티 디바이스는 자체 R&D 조직과 자체 공장에서 직접 만듭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화장품은 다른 회사가 비슷한 제품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ODM 업체에 비슷한 거 만들어줘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뷰티 디바이스는 기술력이 필요해요.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기술 혜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수익성도 다릅니다. 화장품 ODM은 제조사가 마진을 가져가지만 디바이스 자체 생산은 마진이 전부 APR에 남아요. 결과를 봅시다. AGR이 론칭한 2021년 뷰티 디바이스 매출은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그게 4년 만에 4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100배 성장. 4년 만에 100배. 글로벌 누적 판매는 600만 대를 돌파했고 판매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APR의 해외 전략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숫자를 봐야 합니다. 2025년 해외 매출 비중 87%. 매출의 거의 9할이 해외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APR은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봤습니다. 에이프릴 스킨 시절부터 자사몰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운영했어요. 한국 시장에서 성공한 뒤 해외로 나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글로벌을 목표로 한 거예요. 화면 미국 아마존 메디큐브 페이지. 미국 시장. APR의 가장 큰 시장입니다. 2025년 3분기에 미국 매출만 1,500억 원. 단일 국가 최초로 분기 1,500억을 넘겼어요. 핵심 채널은 아마존입니다. 2024년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메디큐브가 뷰티 부문 검색어 1위를 차지했어요. 2025년 프라임데이에서는 매출 300억 원을 돌파합니다. 이틀 동안 300억. 제로모 공패드가 아마존 토너 부문 1위를 찍고 PDRN 앰플이 세럼 부문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메디큐브는 아마존에서 K뷰티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존만으로는 안 됩니다. APR은 오프라인도 공략해요. 미국 최대 뷰티 전문 유통 채널 울타 뷰티에 입점합니다. 울타는 미국 전역에 1,400개 이상 매장을 보유한 뷰티 전문 마트예요. 여기에 AGR 뷰티 디바이스가 들어간 겁니다. K뷰티 뷰티 디바이스가 미국 오프라인 대형 유통 채널에 들어간 건 APR이 사실상 처음이에요. 일본도 핵심 시장입니다. 일본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Q10의 대규모 프로모션 메가와리에서 메디큐브가 뷰티 카테고리 1위를 차지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일본은 원래 자국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시장이에요. 시세이도, 코세, 가네보. 일본 소비자들이 쉽게 외국 화장품으로 갈아타지 않거든요. 그런데 메디큐브가 뚫었습니다. 일본 메가와리에서 매출 250억 원을 돌파했어요.
비결은 뭐냐? 일본 소비자들이 효능에 민감하다는 점을 공략한 거예요. 일본은 더마 코스메틱 시장이 큽니다. 피부 과학 기반의 기능성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요. 메디큐브의 더마 코스메틱 포지셔닝이 일본 시장에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미국과 일본 외에도 유럽, 동남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기타 지역 매출이 전년 대비 4배 성장했어요. 홍콩에서는 하이산 플레이스에서 메디큐브 단독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3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APR은 현재 13개국의 현지 마케터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현지 마케터가 그 나라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마케팅을 합니다. APR이 기존 K뷰티 대기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태생부터 디지털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백화점, 면세점, 로드숍이라는 오프라인 유통에서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이 무너지고 중국 면세 수요가 꺾이자 타격을 크게 받았어요. 반면 APR은 처음부터 온라인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사몰, 아마존,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디지털 채널이 DNA에 새겨져 있어요. 특히 틱톡의 영향이 큽니다. K뷰티 제품을 리뷰하는 틱톡 영상이 수천만 조회를 기록하면서 10, 20대 글로벌 소비자들이 메디큐브를 알게 됐어요. AGR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비포 앤드 애프터 영상이 바이럴을 타면서 이거 진짜야? 라는 반응과 함께 구매로 이어진 겁니다. 기존 K뷰티 대기업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TV 광고와 셀럽 모델에 수백억을 쓸 때 APR은 그 돈의 일부로 틱톡 인플루언서 수백 명과 협업했습니다. 비용은 적게, 도달은 넓게. 이게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의 힘입니다. 2024년 2월 27일 APR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 상장합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약 2,000개 기관이 참여. 경쟁률 663대 1.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 14만 7천 원에서 20만 원을 넘어선 25만 원으로 확정됩니다. 설립 10년 차 미만 기업이 코스피에 상장한 건 APR이 최초였어요. 상장 첫날 시총은 약 1조 9천억 원.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진짜 드라마는 그 후에 벌어집니다. 화면 시총 변화 그래프. 2024년 4월 시총 2조 원대. 2024년 5월 급등 시작. 2025년 6월 LG생활건강 4조 추월. 2025년 8월 아모레퍼시픽 7조 추월. K뷰티 시총 1위 등극. 2025년 11월 시총 10조 원 돌파. 상장 후 1년 6개월 만에 시총이 5배 뛰면서 K뷰티의 왕자가 바뀐 겁니다. 수십 년간 한국 화장품 시장을 지배해온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그 두 회사를 대학생 창업 기업이 10년 만에 꺾었습니다. 잠깐, 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밀렸을까요? APR이 잘한 것도 있지만 기존 대기업들이 위기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 첫째, 중국 의존도.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로, LG생활건강은 더후로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특히 LG생활건강은 2021년 매출 8조 원을 찍으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이게 중국 면세 매출에 크게 의존한 거였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중국 소비가 회복될 거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리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프리미엄 화장품 대신 중국 로컬 브랜드를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화장품의 품질이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둘째, 유통구조의 변화. 면세점과 백화점 중심의 유통구조가 흔들렸습니다. 대형 유통 채널에 의존하던 대기업들은 온라인과 DEC로의 전환이 늦었어요. 셋째, 의사결정 속도. 인디 브랜드들이 제품 기획부터 출시까지 6개월도 안 걸리는데 대기업은 여러 단계의 보고 체계를 거쳐야 합니다.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뷰티 시장에서 이 속도 차이가 치명적이었어요. APR은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모두 자유로웠습니다. 중국 의존이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으로 분산. 처음부터 온라인 DEC.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 이게 역전의 핵심이었습니다.
2025년 연간 실적. 매출 1조 5,273억 원 전년 대비 111% 증가. 영업이익 3,654억 원 전년 대비 198% 증가. 영업이익률 23.9%. 해외 매출 비중 87%. 메디큐브 단일 브랜드 매출 1조 4천억 원 국내 뷰티 브랜드 단일 기준 최고. 메디큐브 하나로 1조 4천억.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LG생활건강의 더후도 단일 브랜드로 이 숫자를 찍지 못했어요. 11년 연속 성장. 창업 이후 한 번도 매출이 꺾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짚어봐야 해요. 가장 큰 리스크는 메디큐브 원브랜드 의존입니다. APR 매출의 대부분이 메디큐브에서 나옵니다. 메디큐브가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흔들려요. 화장품 브랜드의 유행 주기는 빠릅니다. 12년 주기로 핫한 브랜드가 바뀌는 시장이에요. 작년에 핫했던 코스알엑스가 올해는 주춤한 것처럼 메디큐브도 언제 식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APR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어요. 뷰티 디바이스라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다는 게 화장품만 파는 인디 브랜드와의 차이점입니다. 디바이스는 한 번 사면 계속 쓰고 그에 맞는 화장품도 계속 소비하니까요. 김병훈 대표는 2025년 아마존 뷰티 인 서울 행사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메디큐브의 최종 목표는 인류의 노화를 극복하는 것이다. 뷰티 디바이스를 넘어 의료기기 영역까지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뷰티 디바이스가 하는 전기 자극, 미세 전류 같은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도 쓰이는 기술이거든요. 화장품 뷰티 디바이스 의료기기. 이 확장이 성공하면 APR은 단순한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뷰티 테크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헤어와 바디라인 확장도 예고되어 있고 유럽과 동남아 신규 시장 진출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정리해봅시다. 2014년 연세대 경영학과 재학생이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세운 회사. 매직 스노우 쿠션 350만 개로 첫 성공을 맛보고 메디큐브로 더마 코스메틱 시장을 열고 AGR 뷰티 디바이스로 게임의 룰을 바꿨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300억, 일본 메가와리 뷰티 1위, 글로벌 디바이스 600만 대 판매. 해외 매출 비중 87%. 그리고 K뷰티 시총 1위. APR이 보여주는 건 뭐냐? 첫째, 유통을 바꾸면 판이 바뀐다. 백화점과 면세점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 대신 DEC와 아마존으로 직접 소비자에게 갔습니다. 둘째, 화장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뷰티 디바이스라는 하드웨어를 결합해서 화장품의 유행 주기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고 기술 혜자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처음부터 글로벌로 가라. 한국에서 성공하고 해외로 나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해외를 봤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이 87%가 된 겁니다. 5천만 원이 11년 만에 시총 10조 원이 됐습니다. K뷰티의 왕자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누가 바꿀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